자, 다음 내용 앞에서 너무 짧게 끝났지만 이게 우리 책의 1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나온 예까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좀 유명한 것들, 예를 들면 야, 포도당이 큰 거냐 녹말이 큰 거냐? 녹말이 크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크냐 요소가 크냐? 요소가 커요. 그렇지?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 포도당하고 글라이코젠. 그렇죠. 글라이코젠 크다. 뭐 그 정도만 좀 알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자, 좀 오늘 수업에서 제일로 중요한 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자, 내용입니다. 자, 15페이지의 자, 제목이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인데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자, 세포호흡 장소는 어디라고 배웠어? 자, 우리 세포호흡 장소 어디입니까? 다시. 그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아니라 이름이?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왜 다 대묻지? 다시. 세포호흡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다. OX. 오. X예요. 왜요? 짱나죠? 그래서 정답은 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정답이야. 씨발 진짜 짱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포 내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주로 하는 건 맞아. 그래서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세포질이라 부르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랑 세포질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자,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자, C6H12O6 이게 대표적인 거죠. 포도당 가지고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지. 자,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가지고 자, 에너지 만들어낼 거야. 자, 에너지 만들어내고요. 자, 노폐물 뭐 나옵니까? CO2랑 자, H2O 나온다. 이게 세포호흡 과정이고, 통과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근데 생명에서는 자, 에너지는 종류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나오냐면 열 에너지 형태랑, 물론 얘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열 에너지는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다 이용해요? 자,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열 에너지 사용법이고, 나머지 에너지는 뭐 하냐면 저장해야 되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할 때 꺼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장하는 에너지는 뭐라 불러요? ATP. 이거 중요해. ATP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해하더라고. 그러면 ATP가 주된 세포호흡 사용처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60%가 나오고 ATP 형태로 4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말 흐름 이해됐니? 포도당 한 개를 분해해서 60%는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고 40%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럼 효율이 되게 좋은 거야. 40%니까 진짜로. 그쵸? 웬만한 차 효율 20% 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계 효율 막 15% 그래. 알겠죠? 그래서 40%면 되게 효율이 좋은 거야, 사람 몸은. 오케이? 그럼 이제 세포호흡은 어렵지 않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지. 꼭 나오는 거. ATP가 뭐냐 이거야. ATP가 뭐냐. ATP. 경제 방학 때 생명했나? 누구랑 했냐? 그렇지. 정은 누구랑 했어? 안 했어요. 생명 안 했어? 네. 잘한다. 훌륭한 학생이구만. 그래서 ATP가 뭐냐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하면, 자, 오각형 모양의 자 물질이 왜 이래? 자, ATP는 오각형 모양의 물질이 땅, 얘리 뭐당? 당이라는 거당. 통과해서 뉴클레오타이드에 나왔던 당, 그거 맞당. 당이당. 정확한 이름이 있죠. 당 중에서도 조금 정확한 당, 라이보즈라고 하는 당이야. 우리 라이보스 어디서 있었던 당이냐?
RNA. 그쵸, RNA에 있던 당이에요. 라이보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 요 라이보스에 붙어있는 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 뭐 배웠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중에서 아데닌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ATP의 약자가 요 아데닌에 라이보스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아데노신의 A의 약자야. 그 다음에 P가 붙어 있습니다. P가 붙어 있는데 트리플 몇 개 붙어 있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 ATP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 과정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요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거든. 그 표시를 물결 표시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 오케이? 요 물결 표시의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고에너지 인산 결합. 흐름 이해되냐? 이게 ATP예요.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포도당 분해하는 세포 통해서 ATP를 막 저장해놔. 세포 근처에 혹은 근육 근처에 막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쓴단 말이야. 그러면 쓴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움직일 때, 생각할 때, 그쵸? 발광할 때는 써, 안 써? 그러니까 요 ATP 가지고 빛낼 때 써, 안 써? 써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반딧불 이거 씁니다. 발전 돼, 안 돼? 돼요. 전기뱀장어. 알겠냐? 그래서 ATP를 사용을 하는 과정을 좀 잘 봐봐. ATP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필요할 때 사용할 거야. 사용한다는 뜻은 여러분 에너지를 뽑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에너지가 어디 들어있어?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통과 내용이지만 화학한 친구도 알 거야. 우리가 보통 물질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 이거 다 무슨 결합이야? 단일결합. 다른 말로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알겠죠? 그래서 자, 인산과 인산끼리에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다. 유치하지만 고에너지 인산결합 3개 있다고 하면 이거 죽여버린다 진짜. 인산이 3개 있는 거지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2개 있는 거야.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뽑아 쓴다는 얘기는 이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를 끊어내냐면 여기를 끊어내요. 여기를. 끊어내면 얘가 어떻게 생길까? 자, 아데노신 모양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인산이 자 2개만 붙어 있는 거 이해되냐? 인산이 2개만 붙어 있고 여기에 인산이 날아간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약 얼마 나오냐면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흐름 이해되죠? ATP를 사용을 했어. ATP를 뭐로 만들 거냐면 ADP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에너지 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움직이고 똥 싸고 이런 걸 모두 다 한다고. 흐름 이해되지? 자, 이거 동화의 이화야. 이거 동화의 이화야. 이화야. 큰 덩치애를 조그맣게 만들어. 이거 이화예요. 자, 이제 내가 네 낚을 거야. 잘 들어봐. 자, 이제 낚시. 자, 시작한다. 수능에 매번 나왔던 거야. 물론 이거 수능 내용은 아니지만 니네가 이제 수능 문제 풀게 될 거니까. 알겠죠? 자, 수능 문제 잘 들어보세요. 자, 세포호흡은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다? 아니야. 세포호흡의 메인 테마는 얘를 분해하는 과정이어서 이화작용이라고 해야 맞아. 알았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에요.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그러면 포도당 분해하는 이화작용을 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ATP를 만든다는 얘기는 ADP를 ATP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동화작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냐? 다시.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이화작용한다. OX.
내 눈을 왜 자꾸 왜 내요? 야,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보통 눈 시선이 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날 봐? 왜 날 보지? 이상하네? 내 얼굴 보면 뭐 답이 나오나? 자, 이화작용은 동화야, 에이씨.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이화에 동화에? 둘 다 해. 다시 그럼 잘 보세요. 세포호흡은 동화야, 이화야? 이화야. 이 과정이 세포호흡이기 때문에 이화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화도 일어나지만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를 합성해야 돼서 동화작용도 된다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 형제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아, 됐어? 그래서 ATP를 ADP로 뽑아 쓰는 과정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비교할 때는 살짝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해요. 자, 여기 포도당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포도당을 분해할 때 한 방에 분해하는 게 있고 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있대. 단계적으로. 그치? 한 방에 분해하는 거 뭐라 부르냐? 연소. 연소래, 연소. 그쵸? 단계적으로 분해하는 건?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이라 불러요. 맞죠? 둘 다 에너지 방출량은 같습니다. 한 방에 분해하든 조금씩 꺼내 먹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 그렇지.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문제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게 15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리는 거지 뭘. 그쵸?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안 되는 자식. 물질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병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대표가 당뇨병. 오케이? 뭐 비만.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해드린 게 16쪽에 있는 내용들까지 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17페이지 이제 우리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은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좀 끊어갈 건데 왜 끊어가냐면 여기 있는 게 되게 원래 디테일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 한 번은 다 해줬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 안 들은 친구도 있어서 선생님 다시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끊어갈 겁니다. 알겠어? 자, 일단 필기 한번 해주세요. 미토콘드리아 얘기 좀 잠깐만.